이 차에는 지금 이제 메소드 17인치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요. 옵셋은 이제 구제이 제로 옵셋입니다. 가장 많이 돌출될 수 있는 이제 한 17인치 휠의 옵셋으로 선택을 했고요. 차주분께서는 또 럭셔리하게 타이어계의 어떤 빛이라고 할 수 있는 BF 9인치 제품을 장착을 하셨어요. 그 마운트와 스노우, 산하고 눈길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이게 전천후 타이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일리카로 쓰시고 사냥 다니시고 산도 가실 때는 이렇게 AT 타이어로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또 33급 타이어인데 285, 70, 1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3급 타이어를 세팅해갖고 마무리 해드렸어요. 이 차량은 실제 출고된 차량이 높이가 1855입니다. 1855인데 2030, 2m가 넘는 높이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요. 구조 변경을 요즘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오프로드 차량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불법 차량으로 인지를 했는데 요게 지금 2019년도 하반기부터 높이, 너비 구조 변경이 되면서 완벽히 합법적인 차량이고, 그 높이는 어떻게 올렸냐면 그 리프트업이라고 하는 쇼바로 차고로 올리는 작업과 그 다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레임하고 캐빈을 벌려서 공간을 확보하는 바디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작업이 병행되어 있어요. 원래 단차는 이 범퍼가 요쯤에서 끝납니다. 이 차량은 이제 70mm 바디업을 했거든요. 그 단차만큼을 메꿔주기 위해서 바디업용 언더커버가 들어갔고요. 통상적으로 다피스 정도가 활용이 되는데, 하부에서 뭔가로부터 오프로드를 다닐 때 공격받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망가지더라도 안에 있는 구조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착을 하는 거고요. 진텍 제품은 이렇게 이중 접합 구조로 만들어서 외부 충격을 강하게 보호를 할 수 있게끔 1번 언더커버를 강하게 만들어줬고요. 여기까지가 1번 언더커버로 장착이 되고요. 여기까지 중속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2번 언더커버가 장착이 됩니다. 미션 오일팬 있는 부분 노출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외부 홈로서부터 이렇게 타고 넘어올 수 있어요. 돌 같은 경우도 타고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부분에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3번 언더커버로 보호를 해줬습니다. 3번 언더커버가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물론 연료통에는 연료통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순정도 있지만 외부 충격으로 받게 되면 기름 레벨링이 틀려져요. 센서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앵고불이 들어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름 탱크 이렇게 보호 커버도 같이 해줬고요.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달려요. 이 플라스틱 커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충격을 한번 받으면 체크 엔진이 뜨면서 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오프로를 뛰다 보면 이렇게 바위 타고 넘어와서 뒷대우까지도 걸쳐서 넘어가는데 큰 바위가 거의 뒷부분을 때리거든요. 저 딱 요소수 달려있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소수 보호 커버까지 달아줘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업 작업을 하는데 차고를 높이는데 이렇게 스프링, 이게 이제 순정이 15파이 스프링이 설계되어 있는데 17파이 강성 스프링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에 적용된 스프링은 이제 빅풋에서 나오는 4인치 업용 스프링을 장착을 해드렸고요. 빅풋이 저희 나라에서 유통되는 스프링 중에 가장 강성이 강해서 높이는 목적에서는 뭐 일단은 강성 스프링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성 스프링을 장착을 해드렸고요. 스프링을 올리게 되면 뒷대우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앞쪽으로. 스프링도 똑바로 안 쓰고 쇼바도 따르게 놓기 때문에 이쪽에 간섭도 생깁니다. 앞쪽으로 딸려오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전식 도끼 로드를 넣어드렸어요. 원위치로 보내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로드 익스텐더를 적용해드려서 이게 틸트가 후륜 쪽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쪽이 원래 순정 제품이 이렇게 대뼈딱이 모양처럼 짧아요. 별도의 브라켓을 장착해서 연장해서 작업을 해드리면서 이 틸트가 훨씬 많이 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어요. 차고가 올라간 만큼 샤프트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관절 부위가 빠져요. 그렇게 되면 이미 한계점에서 당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프트 연장제를 넣어줌으로 해서 원래 샤프트가 원위치로 할 수 있게끔 관절이 빠져 있는 걸 다시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샤프트 연장제를 넣어드렸습니다. 무브온에서 나오는 오프로드 전용 쇼바인데요. 보통 쇼바는 14파이 로드를 사용합니다. 14파이 로드를 사용하는데 오프로드 전용 쇼바다 보니까 후륜 쪽에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 로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폭스 쇼바가 그 오프로드 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폭스 쇼바가 리어 로드가 18파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18파이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열에 도움이 되고 녹이 나지 말라고 알루미늄 케이스로 제작이 돼서
방청에 굉장히 강하고 방열 효과도 좋고 노드가 18파이로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감쇄력 조절 클릭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 쇼바임에도 불구하고 일체형처럼 21단의 감쇄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강하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차대에 대한 하중은 스프링이 조절을 하겠지만 이 쇼바는 거기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감쇄력이 무게를 많이 실는다거나 아니면은 고속주행을 할 때 감쇄력이 말랑말랑하면 굉장히 많은 떨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쇄력을 잠가주는 거죠. 잠가서 움직임을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오프로드 뛸 때는 아무래도 쇼바가 좀 덜렁덜렁 돼야 되잖아요. 좀 많이 그래서 되고요. 감쇄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넥스터 스포츠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리프 스프링이라고 해서 판 스프링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랑 오링크라고 해서 총 이게 프레임에서 5포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위쪽, 아래쪽 총 4군데와 하나는 프레임, 하나는 뒷대우에 이렇게 한 포인트, 그래서 총 5개 링크가 달려서 사고를 내리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쪽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차고로 올리면 얘가 이렇게 프레임에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빠지거든요. 조절식 그 레트럴 바를 장착해서 요 센터를 맞추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후륜에서 힘을 낼 때 잘 못 받쳐준다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성 레트럴 바는 안이 차 있어요. 안이 차 있으면서 중력 전달도 잘 되고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고무 부싱이 들어가 있는데 휘인용은 이렇게 모래탄으로 또 작업이 돼 있어갖고 좀 더 강력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브레이크 호스입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이제 차고가 올라간 만큼 원래는 이렇게 당겨 있거든요. 브레이크 호스가 당겨 있으면 틸트도 안 나고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총 올라가 있는 4인치 높이만큼 브레이크 호스를 이렇게 메시 타입으로 바꿔서 연장해서 틸트 나도 같이 딸려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강하게 버틸 수 있게끔 메시 타입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륜 쪽에도 무브온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브온 서스펜션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일체형이에요. 다른 타입들은 쇼바와 스프링을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조립해서 장착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브온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차고로 올리기 위해서 강성 스프링을 넣게 되면 이 어퍼암 쪽에 간섭 여부도 있고, 무거운 스프링을 걸수록 핸들링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브온에서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스프링을 스피리트 타입으로 설계를 해주셨어요. 스프링도 굉장히 가벼워졌고, 핸들링이 돌릴 때 이 감기는 무게양에 의해서 묵직한 핸들이 없어졌어요. 뭐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감기는 그 양의 느낌이 다른 또 쇼바 타입하고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용 정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륜 쪽도 21단 조정이 돼서 강함과 약함을 차주분의 성향에 맞춰서 조정해서 타시면 됩니다. 프레임하고 캐빈을 띄워주는 바디업 부싱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작업이 돼요. 알루미늄 작업이 차고를 높이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면 이렇게 빨간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빨간 캡이 뭐냐면은 알루미늄 캡이 차대를 볼트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차대 금속을 계속 지우개처럼 공격해요. 그러면 바디업 한 차량이 오래 타다 보면 이 바디업 부분이 부식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우레탄 캡을 제작을 해서 씌워드림으로 해서 서로 마찰되는 부분도 굉장히 억제를 시켰고, 또 하나가 이은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요동을 잡아주면서 승차감 부분에도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은 아트라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우레탄 부싱인데, 이 부분이 원래는 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게에 대한 변형도나 눌림에 대한 변형도를 많이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레탄 부품을 바꿔주게 되면 잔잔한 진동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그 순정 부싱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1cm 정도 주저앉아 있어요. 우레탄은 변질의 성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 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억제가 돼요. 차량 세팅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아직 차량 내부에 비닐도 안 뜯었잖아요. 차주분께서 비닐 뜯고 우렁찬 쿠파텍 배기음 들으시면서 차 출고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같이 비닐 제거 작업 가시죠. 예. 아유, 비닐이 인제 제거되면 이제
오래 기다리셨어요. 가보겠습니다.